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도 PD님께서 Q&A를 왕창 모아주셔가지고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오늘 꽤 많네요, 이게. 민구님, 사업자가 여러 개일 때 한 쇼핑몰 한 카테고리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카테고리 종합적으로 다루는 게 좋은가요? 전자는 카테고리를 아무 생각 없이 통째로 갖고 오는 게 가능하지만 후자는 상품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해서 전자가 더 대량 등록에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거는 소량 집중과 대량 가공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처럼 대량으로 할 거면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상품이 넘쳐 흐르는데 지금 그런 거 가릴 때가 아니라 빨리 가공해서 빨리 팍팍팍 올리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가 뭐 특정 스토어 카테고리로 집중해 있다고 해서 뭔가 밀어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언젠가 이게 생기면 전략을 바꿔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가공해서 많이 여기저기 넣는 게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소량이실 때만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여러 개 내시려고 지금 고민하시는 단계이신 것 같은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밸런스 스페이스입니다. 넘버원 프리미엄 안전 비상주 사무실 밸런스 스페이스는 여러분들께 제가 강력하게 추천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매출 100억 원대 규모의 최대 규모 세무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할 리가 없다. 두 번째로는 무료 사업자 대행 후에 안 나오면 100% 환불해주고 사후 관리에 들어간다. 그리고 재계약률이 95%나 되다 보니까 믿을만하다. 이런 판단이 서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더보기 내용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추가 할인이 들어가니까 꼭 이 영상 보시고 연락했다고 상담 받으시면 할인이 팍팍 들어갈 겁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첫 번째, 민구님, G마켓에 입점을 하려고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를 쓰니 안 되던데 한 사업자로 두 개 마켓 입점에는 입점이 불가능한가요? 스마트 스토어와 G마켓을 같은 사업자로 입점이 불가능하나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이제 G마켓을 아마 어떤 건지 감은 오는 것 같은데 제가 사업자를 최근에 10개 내서 한번 가입을 해봤잖아요. 실제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그 나이스 신용정보평가기관인가? G마켓과 연동되는 그곳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인식이 안 될 때 거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메일 혹은 이쪽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뭐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쪽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시면 처리가 되니까 거기 나와 있는 멘트를 보시고 요청하시고 처리가 되는 게 보통 제가 오전에 하니까 오후에 되더라고요. 오후 이후에 다시 신청하시면 가입이 될 겁니다. 민구님, 다른 상품인데 같은 이름, 같은 배송지라면 도매처에 장바구니 모아놓고 배송비 한 번 비용으로 배송해도 문제되지는 않겠지요? 아님 마진 계산해 놓은 거라 각각 따로 도매처에 배송비 부담해서 주문 결제하여 보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얘기하신 대로 합니다. 이걸로 가끔은 뭐 문제될 때도 있는데 이게 최선이죠. 이래서 제가 실제로 저는 뭐 마진을 더 볼 때도 있죠. 배송비를 하나 더 세이브하기도 하는데 같은 이름의 같은 배송지라면 저는 항상 장바구니에 넣어서 배송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고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옥션에서 하나 주문하고 G마켓에서 하나 샀는데 다 결국 내 마켓인 거예요. 고객이 나중에 전화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10년에 한 두세 번 있긴 했는데 나는 분명히 따로따로 주문을 넣었는데 너는 왜 하나로 보내느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배송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어서 최소한의 배송비로 항상 발송을 합니다. 다음은 선생님 강의 감사합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고 저도 같은 셀러죠. 궁금한 사항도 즉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쿠팡에서 반품이 들어왔는데 반품지를 제 사업장 주소가 아니라 도매국 상품 공급지로 변경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 초보라 모르는 게 너무 많네 예. 맞네 예. 이게 전라도인가? 그쵸? 매번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긴장하게 되네 예. 아유, 윤선화 85님, 이거는 초반에는 욕심이 생기시는 부분이에요. 요 글만 봐도 저는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라는 감이 오는 게, 막 시작하셨을 때 이걸 자꾸 맞추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품 하나라도 내가 받기 싫으니까 상품 하나별로 뭐 출고지, 반품지 이런 거를 완벽하게 도매 사이트로 막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갈수록 상품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그리고 아무리 이걸 세팅을 잘했다 해도 내 사업장 주소로 소비자가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중개형 도매 사이트를 나중엔 DB가 모자라서 하게 되면 거기는 공급사 정보를 공개 안 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본인 사업장 주소로 해서 최대한 반송이 안 되게 막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경하는 법은 어렵진 않아요. 등록하실 때 세트 설정이라고 하죠. 거기에 반품지를 설정하면 되는데 저는 참고로 제 사업장 주소로 한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반품지나 출고지를 가지고 언젠가 마켓에서 얘네 같은 제품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저는 제 사업장 주소로 합니다. 왜냐면 고유한 주소다 보니까 겹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다음은 2000년 영화 골뱅이 조연으로 나오신 민성님 닮으셨어요. 이번에 또 다른 분이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나 닮았습니다. 대한민국 표준 얼굴이라. 태그 작성 시 카테고리도 영향이 있을까요? 키워드도 맞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태그도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를 입력해야 노출이 더 잘 되나 궁금합니다. PD님 뽑아주세요. 뽑아주셨군요. 태그 작성 시 카테고리도 영향이 있냐? 이거는 그때 우리 셀리드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 나온 거였죠. 태그가 키워드만큼의 이제 가점은 주지 않지만 가점을 주긴 한다. 대신에 태그도 카테고리마다 값이 있으니까 나중에 좀 잘 나가는 제품을 최적화할 때는 태그별로 또 그 태그가 해당 카테고리에 나오는지까지 파악해서 최적화해라. 영향이 결국 있다는 얘기니까 모든 제품을 하긴 우린 어렵잖아요. 상품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나중에 최적화할 때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리바바닷컴과 알리익스프레스 다른 거죠? 다릅니다. 알리바바닷컴은요 글로벌 B2B 1위 사이트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주인은 같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에서 만든 글로벌 소매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오픈마켓, 알리익스프레스에는 일반 중국의 대부분 소매 업체들 그리고 요즘 이제 다른 글로벌 판매 업체들도 입점을 많이 하고 있죠. 저도 최근에 입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하는 오픈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고 알리바바닷컴은 실제로 거기에서 오픈마켓처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조 공장을 찾는 저희 같은 셀러들이 이용하는 B2B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너무 잘 보고 있어요. 혹시 썸네일은 800에 800은 안 되나요? 노출의 점수에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요. 이제 천천히 기본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좀 해상도가 깨질지언정 차라리 천천으로 늘려라. 지금은 해상도가 깨져도 노출을 낮추진 않으니까 조금 흐리멍텅해져도 천천으로 늘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97 퓨어 에이블님께서 민구님 믿고 유플렉 가입했는데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아니라 반자동이었어요. 하나하나 작업해야 하네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카테고리 작업 하나하나 하는 거라 대량 등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최근에 PD님께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대량 등록과 대량 가공에 대한 컨텐츠도 하나 찍었는데 그걸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실제로 제가 하는 건 대량 가공입니다. 대량 등록은 유플렉 쓰시면 안 되진 않으나 다른 게 더 저렴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좀 제가 원하는 매출이나 수익이 안 나서 대량 가공 하나하나 손을 대고 있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작업 하나하나 해야 매출이 난답니다. 자, 빅보스 킴님께서 저는 한 1000개 넘겼는데 올렸는데 하나도 안 팔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는 막 10개 올렸는데 막 팔리기도 하는데 1000개 올렸는데 안 팔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10,000개 정도 올리면 안 팔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당연히 그걸로도 부족하겠지만 10,000개 올리면 어떻게 올리든 한두 개는 팔립니다. 그래서 일단 올려보시고 판매가 되는구나 감을 잡고 내가 그냥 올리니까 안 팔리는구나 그럼 이제 손을 대야지.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도매처에서 구매 확정 해달라고 문자 오는데요. 고객이 구매 확정 안 누를 때가 많은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겠죠? 도매처에서 구매 확정을 해달라고 연락이 오나요? 이건 좀 신기한 것 같은데 도매처는 보통 이런 연락은 안 오고 우리가 보통 하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눌러야 정산이 빨리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내가 유동자금이 부족할 때 많이들 하는 건데 소비자도 사실 그 문자 받고도 많이 안 할 때도 많잖아요. 물건을 이미 받았으니까 저는 그냥 이거는 내버려 둡니다. 그 시간 아껴서 빨리 가공을 더 해야 되니까 내버려 두면 어쨌든 정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이 정산을 안 해주니까 정산금이 안 들어오는 건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출로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대출은 국가대출을 저는 추천하고 그와 관련된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위탁하다 보니 이메일이 왔는데 도매가가 10,000원이면 제가 15,000원이 올린 상품을 7,000원에 외국 무역회사에서 대량으로 판매하고 싶다고 메일을 받았어요. 위탁이다 보니 도매처도 중국에서 사입해서 판매하는데 제가 중간에서 뭘 하기엔 무리가 있겠죠? 단가에 합의 보자고 메일에 적혀 있는데 제가 1688 같은 데 찾아서 수입하고 또 수출하고 하는 게 되는 거니 그냥 무시하는 게 맞겠죠? 우선은 이런 식의 이메일은 특히나 해외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거의 제 10년 경력으로 봤을 때 거의 한 90% 확률은 사기 메일입니다. 솔직히. 이럴 때는 그냥 뭐야
견적이 왔네? 그럼 내가 1688에서 알아보고 막 싸게 견적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보다는 좀 마음을 비우고 어차피 안 돼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견적서 보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 편히 도매가 보고 내가 마진 충분히 챙긴 견적서를 보내고 그리고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늘 선입금을 받고 나서 하세요. 분명히 금액을 붙여서 보내도 입질이 올 거예요. 사기면 괜찮은데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선입금이 아니면 처리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일반 무역에서도 지금은 대부분 선입금이에요. TT 송금을 하잖아요. 정말 여러 대표님들이 유튜브를 하시고 많은 정보들을 올려주셔서 판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매일 여러분들의 영상을 봤는데 이제는 민구님으로 정착을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힘든 길로 오셨군요. 정말 청렴한지는 모르겠지만 청렴하지 않습니다. 청렴했다면 뭐 정치를 공부했겠지만 저도 솔직히 그냥 일반 셀러라서 뭔가 각 영상마다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는 것도 많고 아직 제품 한 개도 안 올렸지만 사업자부터 내고 처음부터 천천히 정석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 좋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잘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2달 안으로 월 매출 1000만 원을 찍고 정말 민구님 채널에서 인터뷰 진행을 목표로 놓고 시작합니다. 오, 카페도 이제 꾸준히 출석 체크하는 숙제하는 느낌으로 하루에 상품 20개씩 가공, 대량 등록 후 인증샷을 올리려고 합니다. 물론 시작한 첫날부터 20개는 힘들겠지만 이 또한 일주일 내로는 하루 등록 페이스 20개로 설정해 놓고 정진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정말 응원하고요. 2달 안에 월 매출 1000만 원 목표를 잡으셨으니까 이거 달성되시면 메일 한번 주세요. 저희 PD님이 보시고 2달에 월 1000이면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업하시는 우리 진 대표님 물론 3개월 만에 4000을 찍긴 했지만 2달에 1000도 저는 대단한 거라고 봐서 하루 20개씩 했을 때면 2달에 1000이 되려면 이제 특정 제품이 좀 터지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가공을 정말 좀 공을 많이 들이시면 가능할 것도 같으니까 힘내셔서 꼭 좋은 성과 내셔서 연락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 스토어 수동 등록할 때 거의 아래쪽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 항목 중에서 네이버 쇼핑을 체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나요? 이게 가격 묶이게 하는 원인과는 상관이 있을까요? 오, 호기심은 너무 좋고요. 불이익은 네이버에서 주는 불이익은 없는데 표현을 하자면 불이익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항상 셀링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초기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셀러가 됐다고 해서 자꾸 소비자 때 시절을 잊어버려요. 내가 실제로 쿠팡에서 네이버에서 구매할 때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판매만 생각한다는 거죠. 구매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셨죠? 쿠팡에서 검색하셨죠? 검색을 하고 들어오려면 여기에 가격 비교 사이트 항목에 네이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내 제품이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됩니다.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네이버에서는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내 제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체크해야만 주문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가격 묶이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네이버 쇼핑에 나오면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네이버에서 묶게 되는데 쇼핑에 노출이 되면 당연히 비슷한 것들끼리 네이버에서 묶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